안녕하십니까. 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국민의힘 혁신해라 변화해라는 이런 얘기들을 늘 미적미적 하더니 결국 이준석에게 된통으로 걸렸는데요. 지금 국민들까지 여기에 호응을 해서 꼰대 정치, 기득권 정치는 물러가고 세대 교체하라, 이 붐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지난 광화문 촛불 이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그럼 지난 정권보다 유능하고 잘했습니까? 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일어나는 이 이준석 돌풍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마스크, 대란 등등 해서 지금 총선에 압승할 것 같은 국민의힘이 쫄딱 망했듯이 이번 차기 대선을 앞둔 이준석 돌풍도 뭔가 지금 불길한 징조,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팩트부터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부산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안 만났다고 했는데요. 한겨레 취재 보도에 의해서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안 만났다가 아니고 상의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시켰는데요. 지난번 2019년 5월 달에 바른정당에서 직위 해제, 그것도 제명되려고 하다가 직위 해제되었는데요. 그때도 안철수 대표에게 병신이라는 발언을 했나 안 했나 끝까지 제가 어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잡아떼다가 그 다음날 녹취가 공개되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현장에 있었던 정치권 인사에 의하면요, 2시간 동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욕설을 안철수를 향해서 해댔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마포 포럼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다, 이거는 김무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유승민과의 관계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는 뭐 말 안 해도 그거는 아주 1차적인 관계에 가까운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고, 그래서 내가 마포 포럼에 와서 당대표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유승민이 알았고, 그전에는 말도 안 했고 몰랐다는 말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 현장에서 병신, 안철수 보고 했던 그 병신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언론들은 이게 무슨 소신 발언이라고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얼마나 제작거리에서 김무성 등과 함께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 찬성 발언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준석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년 대선에 후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대선을, 거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당대표 때문에 망치게 생겼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BC 4, 5세기경 궤변론자, 소피스트들이 한창 설칠 때 이들이 비도덕적 실용주의에 빠진 이 발언들은 속임수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선동가들에게 자칫 잘못 빠지면은 사회가 망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깃털보다도 가벼운 이 이준석의 입, 그리고 이 말 저 말 그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그게 지금 이번 민주당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운전사를 폭행하는 비디오 나오니까 사퇴를 했는데요. 저는 이준석의 이런 레토릭이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 이랬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 세대교체나 새로운 정치가 아니고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김종인이 합세하는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새정치고 혁신입니까? 결국 이들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전에 당이 분열되고 또 사달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국민들,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준석을 보면서 민주당 김제동이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머리 회전만 빠르고 말로 철학이나 깊이도 없이 말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독일의 히틀러 같은 그 선동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사이비 종교 교주, 그리고 어긋나면은 사기꾼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은 자기 입으로 자신은 청년표를 가지고 오는 게 자기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랬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적으로 제가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지금 상황에서 이 돌풍이 계속되면은 저는 나경원, 주호영 중에 3등은 스스로 드랍해야 한다.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김무성 이들은 저는 원죄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고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을 김무성은 옹립하려고 했고 여차하면 경선을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유승민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패했지요. 김무성은 자기가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그 당시에 공천을 문제를 갖고 당대표 할 때 박근혜와 또 대립을 했고요. 그래서 도장 들고 나르샤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또 김무성, 김종인은 누구보다도 지금 개헌론자인데 저는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과 맥이 다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 이 청와대, 국정원 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도 있고 여기에 지금 말려 들어가 있다. 친문 언론들이 주축이 된 이 페이스에 언론들도 흥행도 되고 여기에 지금 파도를 같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들 또 당원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젊은 층들이 희망을 잃고 정치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민적 열망에 호응을 못 해주니까 주체적인 정치 세력이 되어서 한번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럼에도 한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준석 같은 친구가 나타나니까 그게 다 올라타는 거지요. 지난번 광화문 촛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역사적 진실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모든 그동안의 정치적 갈등, 사회 갈등 그게 모두 블랙홀이 되어서 다 모여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야 한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레토릭만 능한 그런 선동가에 사로잡히면은 그 국가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냉정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문화 김종상이었습니다.